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대한 자본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이 하락하자 대안을 마련한 겁니다. 이민재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연준 등 각국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내면서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2014년 6월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용자산 중 채권 비중이 높은 보험사에서 채권 평가 손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험사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보험계약자 이탈 등 위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위원회가 이를 막기 위해 보험사 자본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말부터 LAT 잉여액을 RBC의 가용자본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시가평가 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작아져 잉여액이 발생하는데 이를 가용자본으로 반영하면 보험사 건전성이 개선됩니다. 당국은 이번 RBC 하락이 실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회계 처리상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 RBC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RBC 비율이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LAT 잉여액 중 40%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완충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보험회사가 충분히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자본 구조가 금리 등 시장 변수 변화에 취약해진 면이 있습니다. 손실 흡수성이 높은 기본 자본 위주로 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당국은 보험사 대체 투자 관련 부실 가능성을 살필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지급 여력 제도에 맞춰 유상증자 등을 통해 보험사의 자본 확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면 주가 하락은 물론 보험 가입자들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 현재 상황 얼마나 심각한 건지 경제부 장슬기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기자. 일단 금융당국이 기준을 완화해질 정도로 지금 건전성 지표가 많이 나빠진 겁니까? 네, 먼저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보험사들이 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지급 여력 비율, 그리고 RBC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말 그대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이 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 자본에서 가용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수치로 좀 나타낸 지표인데요. 보험업법에서는 이 수치가 10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네. 금융당국은 이것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게 150%까지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 1분기 보험사들의 RBC 비율을 좀 보면요. 대부분 전분기보다 대폭 하락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권고치를 지켰는데 네. 이 DGB생명 같은 경우 100% 아래로 떨어졌고요. 하나손보나 DB생명 그리고 흥국화재 등도 지금 금융당국 권고치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리포트 보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가 나면서 이 지급 여력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보험사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이런 이제 채권의 시장 가치가 금리 인상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두둑하게 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산정되는 자본 가치가 떨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MG손해보험이었죠. 이 소형 보험사인 MG손해보험은 1분기 RBC 비율이 69%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부실 금융기관이 된다는 건 당국이 이제 경영을 대신 맡아서 이렇게 매각 작업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전반적으로 보험사들 건전성이 악화된다 이러면은 보험 가입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겠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이 가입자들도 물론이고 투자자들까지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같은 대형 보험사들도 건전성 지표가 이제 떨어지는 것을 좀 피하지 못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1분기 삼성생명은 전년보다 약 60%포인트나 비율이 좀 떨어졌고요. 예. 한화생명도 25%포인트 하락한 160%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좀 다음 화면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물론 대내 환경적인 요건도 영향을 좀 줬겠지만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수치인 건전성 지표도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보험사의 주가 역시 힘을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들의 입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회계상의 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지 실제 창고에서 돈이 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겁니다. 네. 이 실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MG손보의 대주주인 이 JC파트너스도 보험사의 운용자본을 평가하는 산정 체계가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면서 이런 현상이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나타나다 보니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이 산정 체계를 바꿔보자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보험사들의 재무회계 기준이라는 게 사실 국제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2023년부터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춰서 국내 보험사들도 회계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네. 이 새 회계 기준은 보험사들의 부채를 계약 시점인 원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는 게 골자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줘야 할 보험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하면 네. 현재는 부채가 100만 원 그대로 잡히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향후 줘야 할 이자 그리고 뭐 시장 상황 등을 다 합산한 시가로 평가돼서 이 부채가 더 크게 잡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당국이 이번에 기준을 완화해줘도 내년에 또 건전성 지표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좀 영향을 주겠고요. 예. 채권이나 외환시장 역시 변동성이 심한 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RBC 비율 제도 대신에 새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킥스라는 신지급 여력 제도를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당국의 일부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산정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는 그래도 개선이 좀 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보험주의 주가 흐름 역시 지표 개선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결국 보험사라는 이 금융기관의 성격 자체가 이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본 확충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